타이완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누산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결승전을 앞두고 누가 챔피언이 될지 전 세계 야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비록 타이완은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지난 8일 한국과의 경기는 정말 레전드였죠. 연장전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타이완은 5대4로 승리했습니다. 역시 팀 타이완. 야구 팬으로 유명한 라이칭더 정통도 경기가 끝나자마자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국가 지도자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 바로 야구가 타이완의 국구가 될 수 있는 이유죠. 타이완 사람의 야구 사랑은 또 다른 공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에서 공개된 라이청통과 샤오메이칭 부총통의 추천 도서 리스트를 보면 유일하게 겹친 작품은 원주민 작가 나카오의 야구 소설 바나나 잎과 나무의 약속입니다. 타이완의 야구는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도입되며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일본인 중심의 스포츠였지만 총독부의 장려 정책으로 점차 타이완 전역으로 확산됐죠. 이 과정에서 타이완 최초의 토박이 야구팀도 탄생했습니다. 바로 화련 원주민 아메족 청년들로 구성된 능고단인데요. 총통과 부총통이 동시에 추천한 이 소설은 바로 능고단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야구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늘은 이 소설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원주민은 타이완 인구의 3%도 채 되지 않지만 타이완 프로야구 선수 중 약 40%가 원주민입니다. 이번 WBC 타이완 대표팀 명단을 보면 30명 중 17명이 원주민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메이족 선수는 무려 12명에 달합니다. 물론 아메이족이 타이완 원주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라는 점도 이유가 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 사회적 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 정부는 야구를 원주민 동화 정책의 한 수단으로 삼아 적극 보급했습니다. 특히 평원에 살면서 한족과의 교류가 비교적 많았던 아메이족에게 모범 원주민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해 다른 원주민 사회와의 다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아메이족이 이른 시기부터 야구 문화를 접하게 됐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야구가 원주민에게 중요한 진학 통로가 되면서 많은 원주민은 타이완 야구를 이끄는 중요한 축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능고단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920년대 야구 문화가 수도권에서 타이완 동부로 확산되면서 화련 지역에서도 여러 야구팀이 생겨났습니다. 이 중 한 야구팀의 타이완 선수는 우연히 아메이족 청년들이 나무 몽퉁이로 돌을 치며 노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를 계기로 능고단이 창단됐습니다. 동시에 일본 화련청은 현지 건설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가들과 손잡아 능고단을 적극 지원했죠. 이렇게 결성된 능고단은 타이완 여러 학교 야구팀을 연이어 꺾었을 뿐만 아니라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야구팀들과 경기를 펼치며 일본 야구계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능고단에서 4명의 선수가 교토 해양고등학교에 스카우트 됐고 이 중 한 명은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첫 타이완 선수가 됐습니다.
능고 닿는 활약은 타이완 동부 야구의 열기를 한층 끌어오르는 한편 1931년 일본 고시엔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타이완 팀 카노가 원주민 선수를 적극 기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카노가 영화의 흥행을 통해 타이완 사람의 공동 기여석으로 스며드는 반면에 능고 닿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차 잊어졌습니다. 실제로 영화 카노의 홍보 문구에는 타이완 최초의 본토 야구팀이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사실 이보다 앞선 팀이 바로 능고단이었죠. 이러한 역사적 공백과 오해는 아메이족 출신 나카오 작가가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4 프리미어 11을 배경으로 한 타이완 다큐멘터리 챔피언을 향한 길의 OST 오늘의 나를 함께 들어보시죠. 今天的我会超越你想象的极限，今天的我会证明我能征服世界，我们会举起奖杯，流下感动的泪。今天就是那一天，我们把梦想实现。 소설 제목에 등장하는 바나나 잎과 나무는 바로 일본 학교에 선발된 2명의 능고단 선수입니다. 원래 화리엔 바닷가에서 노동을 하다가 튼튼한 체력으로 능고단에 합류했고 그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위해 두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아메이족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제도 연령 계급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메이족 문화에서 연령 계급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통제에서 추방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취락 밖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면 아무도 그의 영혼을 집으로 데려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고향으로 데려다 주기로 말이죠. 결국 나무는 일본 유학 생활 중 폐렴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은 바나나 잎은 교토의 한 사찰에서 덜 하나를 골라 그 위에 아메족 언어로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무야 무사히 집에 가. 그는 나무의 영혼이 그 덜에 머물러 있다고 믿고 일본군 신분으로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배로 끝났고 바나나 잎이 타고 있던 군함 역시 바다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흘렀습니다. 나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교토 해안고에서 야구를 하는 아메이족 소년이 우연히 그 돌을 발견했는데요. 과거 바나나 잎이 끝내 이루지 못한 약속을 이제 이 소년에게 맡기는 거죠. 능고단의 탄생은 일본 시민 통치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원주민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자 동시에 환멸의 씨앗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도 스포츠가 지닌 순수한 힘을 통해 삶의 본질과 의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능고단이 등장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야구는 여전히 타이완 사람들의 힘을 응집하고 우리만의 서사를 만들어 가고 있죠. 앞으로 타이완도 한국도 계속 힘을 모아 다음 대회에서 다시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화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누사이었습니다. 把梦想实现。